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또 거절했습니다. 설거지도 집 나르기도 청소도 전부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방해되는 건가? 65세 한 시어머니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해가 만든 거리, 그리고 한마디 대화로 좁혀진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많은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데 왜 자꾸 오해가 생길까요? 서로 생각하는데 왜 마음은 멀어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 씨 65세. 그녀에게는 결혼 5년차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 32세입니다. 정숙 씨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아들 집에 방문합니다. 멀지 않은 거리, 차로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손주를 보러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숙 씨는 아들 집에 가는 게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예의 바릅니다. 너무 거리를 둡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숙 씨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숙 씨에게는 어쩐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 들어갈게. 준서는? 유치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조금 기다릴게.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숙 씨는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설거지 중이었나 보네. 정숙 씨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집에 가면 당연히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정숙 씨가 다가서려 하자 며느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숙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 있을게. 정숙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와주는 걸 거절하지? 정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 정도야 금방 끝나는 일인데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텐데. 혹시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불편한 걸까요? 정숙 씨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계속 부엌 쪽을 신경 쓰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를 담아서 큰 통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많아서. 너희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선반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보니 무거워 보이는 박스였습니다. 생수 박스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박스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선반 위에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무거운 거 아니야? 정숙 씨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같이 들자. 내가 한쪽 들게. 하지만 며느리는 또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무거운데 혼자 들면 어떡해. 허리 다쳐. 정숙 씨가 손을 뻗으려 하자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정숙 씨가 도와주기 전에 재빨리 박스를 들어 선반에 올렸습니다. 봐요, 됐죠? 괜찮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 정숙 씨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손주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준서 뭐 만들까? 정숙 씨는 손주와 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방해되는 걸까?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그런 걸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까? 청소기 나도 할 수 있어.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청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정리했습니다. 정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며느리는 모든 걸 혼자 합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무거운 건 나르기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방해가 되나? 정숙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며느리 집에 갈 때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아예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TV만 봤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어차피 내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정숙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정숙 씨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3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고 인사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오래 있으면 며느리도 불편하겠지. 정숙 씨는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를 둘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잠깐 들렀어.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 정숙 씨는 며느리와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숙 씨는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귀찮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나? 혹시 자주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 도움을 원하지 않아. 정숙 씨의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 모두 며느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는 며느리랑 어때?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괜찮지. 좀 부족한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착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 집안일을 좀 못해. 그래서 내가 가면 이것저것 해주지.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오히려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해. 어머니 덕분에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들이는데 왜 자기 며느리는 거절할까? 정숙아, 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도와주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뭐라고 하던?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건 예의상 하는 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받아줘. 내가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해도 청소 도와주겠다고 해도 전부 거절해. 그럼 혹시 너를 불편해하는 건가? 친구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에이, 설마. 며느리가 왜 너를 불편해해? 너 좋은 시어머니잖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맞아.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 씨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숙 씨는 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정숙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아, 바빠서. 뭐가 바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그냥 좀 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가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세요.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아들의 말에 정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고 싶다고. 그건 아들이 엄마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엄마,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아들이 그냥 하는 말일까? 결국 정숙 씨는 주말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응, 들어갈게. 정숙 씨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정숙 씨는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정숙 씨는 과일을 먹으며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게 없나? 정숙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섣불리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테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 집에 가더라도 손님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도 정숙 씨에게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리고 침묵. 정숙 씨는 이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정숙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도 긴장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불편한 걸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나를 원하지 않아. 나도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가족인데 남 같은 느낌.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정숙 씨는 자문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렀습니다. 그것도 오래 있지 않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왜 안 오세요? 하고 물었지만 정숙 씨는 바빠서 또는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얼굴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싫다기보다는 불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오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래 못 뵈서요. 수진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보고 싶대요. 정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며느리가 나를 왜 보고 싶어 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졸라서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정숙 씨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생채와 멸치볶음을 조금 담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장을 보고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응, 왔어. 정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장 보느라 고생했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할인하는 게 많아서 좀 많이 샀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쇼핑백을 부엌까지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정숙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거절할 텐데. 정숙 씨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꺼내는 소리. 정숙 씨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부엌 쪽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잘못됐나? 다쳤나? 왜? 정숙 씨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쌀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10kg짜리 쌀포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들어주실래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같이 들어달라고? 며느리가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정숙 씨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한쪽만 들어주시면 돼요. 쌀통까지 옮기려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쌀포대 한쪽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둘이 함께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있는 쌀통까지 옮겼습니다. 휴,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에 쉽게 옮겼어요. 며느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깐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정숙 씨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해요. 혼자 하면 힘든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금방 되잖아요.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럼 그동안은 뭐였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괜히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왜?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에 정숙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걸 거절한 거야? 네, 죄송해요. 어머니 기분 나쁘셨죠?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그게 이유였어? 정숙 씨는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해서 불편해해서 도움을 거절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배려해서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정숙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왜 싫어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혼자 하려고 했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랬어요. 설거지도 오래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청소도 허리 아프시고 무거운 거 들면 다치실까봐 무서웠어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멀리하는 줄 알았어. 내가 방해되는 줄 알았고.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해하게 만들었네요. 며느리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도 오해했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우리 참 웃기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오해했네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거리, 그 어색함, 그 불편함. 모두 오해 때문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씨도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리고 저도 부탁 많이 할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진작 이 얘기를 안 했을까? 그날 이후로 정숙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숙 씨에게 편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정숙 씨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무거운 것도 같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해. 병원은 다니세요? 응, 한 달에 한 번씩 가. 다음에 가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며느리의 제안에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저 진짜 같이 가고 싶어요. 혼자 가시면 걱정돼요.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가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숙 씨는 며느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거? 쉬워. 내가 알려줄게.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치인 거 아시죠? 근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못했어. 하다 보면 늘어. 어머니, 자주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자주 올게. 정숙 씨는 이제 며느리 집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정숙 씨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보면 정숙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며느리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결혼하고 나서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 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엄마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조심해야 한대요. 잘못하면 평생 힘들게 산대요. 정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다,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 안 받으려고 했구나. 내 어머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정숙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도 네 마음을 몰라줬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요. 오해하지 말고. 그래, 그러자.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어머니도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정말 오해에서 생기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하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걸 오해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오해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데 서로 오해했습니다. 진작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 씨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니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좋으시죠? 그럼 좋지.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요즘 어머니랑 있으면 편하대요. 나도 편해. 예전엔 서로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해. 아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자주 오세요. 수진이도 엄마 자주 보고 싶대요. 그래, 자주 갈게. 정숙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배려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더 중요하구나. 아무리 배려해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소통하지 않으면 거리가 생깁니다. 정숙 씨와 며느리는 이제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했고 고마운 게 있으면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아.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맙다. 사소한 대화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아낀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니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며느리 집에 갑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같이 시장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며느리의 부탁에 정숙 씨는 흔쾌히 응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주말에 둘이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정숙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생선 신선한가요? 눈을 봐. 눈이 맑으면 신선한 거야.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가 제철이에요? 지금은 고등어가 맛있어. 사갈까? 네, 사가요. 어머니가 고등어 조림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시장을 다니며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나도 너처럼 요리 못했어. 결혼하고 나서 배웠지. 정말요? 저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다들 처음엔 그래. 하다 보면 늘어. 며느리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정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어머니 결혼하셨을 때 이야기요. 시댁 어떠셨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 역시 그러셨구나. 우리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셨어.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 며느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었던 만큼 너한테는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둘은 시장을 다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숙 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이제 무 깔고. 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등어 조림이야.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한테 요리 가르쳐 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잘하고 싶어 하는데. 저녁을 먹으며 셋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김장하려고요.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김장을? 너 혼자 하려던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김장은 여럿이 해야 재미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와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거리를 뒀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진짜 가족 같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법. 그게 뭘까? 정숙 씨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겠지. 혈연으로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숙 씨는 며느리 집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고 정숙 씨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이제 양념 바르고. 양념이 손에 묻으면 따갑네요. 그러니까 장갑기라고 했잖아. 에이, 괜찮아요. 이게 더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둘은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손주도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래. 그래, 우리 준서도 해볼까? 정숙 씨는 손주에게도 배추를 만지게 해줬습니다. 우와, 재밌다. 가족이 함께 김장하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오래간만에 김장했네. 내년에도 같이 해요. 그래, 그러자. 정숙 씨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라서 다행이다. 며느리도 정숙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라서 다행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며느리는 정숙 씨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무릎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고맙다. 근데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늘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둘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식을 듣고 바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오셨어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뭐가 괜찮아? 열이 많네. 정숙 씨는 며느리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약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죽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내가 끓여줄게. 누워 있어.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 갔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서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옆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 아픈데 내가 돌봐줘야지. 며느리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정숙 씨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도 내 딸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엄마 같은 분이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숙 씨와 며느리는 이제 친구처럼 지냅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십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요? 무슨 영화? 재밌는 거 있대요. 같이 봐요. 그래, 좋아. 둘은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자주 이러자. 네. 정숙 씨는 이제 며느리가 정말 소중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조심해서 생기는 거구나. 며느리와 정숙 씨는 서로를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열자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진짜 가족의 정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어머니는요? 내가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좋아요. 기다릴게요. 정숙 씨는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며느리 집으로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숙 씨와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데 오히려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를 생각하는데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이 배려일 수도 있지만 거절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 친절일 수도 있지만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오해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인가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나요? 시어머니가 불편한가요?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사실은 이래서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심을 나누면 오해는 풀립니다. 마음을 열면 거리는 좁혀집니다. 가족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